파이 네트워크가 드디어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1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인마켓캡은 암호화폐 시장에 블룸버그라 불릴 정도로 공신력이 높은 곳인데요. 실시간 가격, 시가총액, 거래량, 변동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웬만한 암호화폐 분석가나 미디어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곳에 등재됐다는 것은 그만큼 파이 네트워크의 존재감이 확실해졌다는 의미죠. 파이의 데이터가 코인마켓캡에 올라오기까지는 꽤나 험난한 검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통 공급량과 시가총액이 확정되는 데만 약 열흘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기간 동안 파이의 시가총액 순위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200위 밖으로 밀려났다가 20위권에 복귀, 그리고 마침내 11위로 당당히 올라선 겁니다. 사실 코인마켓캡은 그동안 여러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거래량을 부풀리고 유통량을 조작해 시가총액을 키우려는 꼼수 쓴다는 점을 경계해왔어요. 그래서 더욱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세웠죠. 일종의 팩트체크를 강화한 셈입니다. 이런 강화된 기준을 통과하고 얻은 11위 자리는 그만큼 파이 네트워크가 신뢰할 만한 프로젝트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코인마켓캡에서 인정받으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어요. 유통량이 안정적으로 공개되었고 시가총액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파이가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검증 기간 동안 변동성을 잘 이겨낸 모습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죠.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이 탄탄한 기반 위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그리고 코인마켓캡에서의 위치를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높이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최근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기 위한 기준은 그야말로 명문대 입시 수준입니다. 프로젝트의 공급량 데이터가 검증 가능해야 하고 상장 심사 기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하죠. 여기에 거래량과 유동성이 충분해야 하며 코인마켓캡이 지원하는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또 최소 3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어야 시가총액 순위에서 200위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다. 이 엄격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11위에 오른 파이 네트워크의 존재감이 더욱 빛나는 이유죠. 현재 코인마켓캡의 시가총액 순위를 살펴보면 이 순위의 상위 10개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메이저 중에 메이저로 꼽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순위에 오르면 웬만해선 부정하기 힘든 공인된 프로젝트들이죠. 파이 네트워크가 11위라는 건 순위로만 보면 이미 메이저 알트코인 대열에 합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이가 보여준 검증된 데이터와 안정적인 유통량, 그리고 꾸준한 거래량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마켓캡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파이가 더 큰 성장을 이뤄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가 이 메이저 대열에서 얼마나 오래 자리를 지키고 또 다음 목표인 탑10에 들어설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전략과 성과로 이 순위를 방어할지, 아니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볼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가 사라지는 프로젝트들이 적지 않습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상위권에 머물다 점차 밀려나면서 메이저 암호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2019년 3월 파이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TOP 10 리스트를 보면 라이트코인,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모두 당시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죠.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그리고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이나 화려한 로드맵만으로는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펀더멘탈과 커뮤니티 결속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갖추지 못한 프로젝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가총액 순위에서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11위는 분명 주목할 만한 성과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상위권에 단순히 이름을 올리는 것을 넘어 그 위치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파이가 강력한 커뮤니티와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메이저 암호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지 평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가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지지와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늘려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정보와 성과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파이의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암호화폐에서 시가총액이란 해당 코인의 유통 공급량과 현재 시장 가격을 곱한 값입니다. 쉽게 말해 이 코인이 시장에서 얼마나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 곧 이 코인이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크고 신뢰도가 높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인 한 개의 가격만 보고 그 가치가 높다거나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한 개당 가격이 아닌 전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을 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도지코인의 경우 현재 한 개 가격이 0.19달러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앱토스는 한 개 가격이 5.44달러로 도지코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겉보기에는 앱토스가 더 가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앱토스보다 9배에서 10배 이상 더 큽니다. 이는 도지코인이 매우 잘게 나눠진 형태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코인 한 개의 가격에 속지 말고
전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지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1%를 가지는 것과 앱토스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1%를 가지는 것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 도지코인 1%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수익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에서 내가 몇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개의 코인 가격이 비싸거나 싸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가 더 가치 있거나 덜 가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체 시가총액과 그 중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단순히 가격이 아닌 전체 밸류를 기준으로 그리고 내가 그 밸류에서 얼마나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뿐만 아니라 전통 자산 투자에서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한 개의 가격이 아닌 시가총액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개인의 수익도 전체 시가총액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명심한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대형 기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고려해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코인들을 우선적으로 분석합니다. 반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렵고 일부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세력들만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시가총액이 낮은 프로젝트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해 큰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홀짝 게임에 가까운 단기적 접근입니다. 반면 시가총액이 높은 프로젝트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미국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비록 이 언급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언급된 코인들의 공통점은 시가총액 상위권에 머무르며 강력한 펀더멘탈과 회복성을 입증해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이런 리스트에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이번에 기록한 시가총액 11위라는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안으로 TOP10 진입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겠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와 역사성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급격한 변동 상황에서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회복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시가총액과 펀더멘탈을 유지해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ETF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리플, 솔라나, 라이트코인, 폴카닷 등 다양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ETF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TF 승인이 된다는 것은 곧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는 유동성 증가와 시장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ETF는 전통적인 주식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투자자들까지도 비교적 쉽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기관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역시 시가총액 상위권에 오래 머무르며 안정성을 증명한다면 ETF 신청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을 유지하며 강력한 펀더멘탈과 역사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서의 위치를 굳히는 길입니다.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보여줄 행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이 뭔가요? 가치가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것, 익절하는 것이 투자의 전부이자 끝입니다. 지금까지 파이코인 채굴해 왔던 분들의 들인 시간, 노력, 아쉬움 이런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상장 이후 고점에서 한꺼번에 팔아치우지 못하게끔 파이코인 지갑 설정을 하는 시점에 락업이라는 것을 걸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코인을 못 팔게 잠가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세는 지금 딱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기관과 재단의 보유 비중입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국내 개미들의 락업 해제 비율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지금은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지. 채굴한 파이를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이 채굴한 그 파이, 그리고 그들이 싼 가격에 내던지는 그 물량, 그거를 우리가 받아먹고 그 재단들의 락업 해제 일정에 같이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메이저 세력들은 가격을 목표가까지 올려놓고 나서야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채굴한 파이 한번 비싸게 팔아보겠다고 허구한 날 그냥 차트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보라는 거죠. 지금 시세가 추락하는 마당에 하루라도 좀 일찍 팔아보겠다고 다 내던지고 있는 건데 차라리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그냥 다 쓸어담고 재단 목표가 올라가게 되는 그 타이밍까지 잘 따라 올라가셔야 합니다. 혼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화면에 띄워드리는 번호로 P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거래소 지갑 설정법부터 제가 입수한 정보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될 이 재단의 목표가와 락업 해제 일정을 공유해드립니다. 이번 재단 목표가 무조건 받으시고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맞춰서 고점에서 무조건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이 찾아올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